임대사업에 관심은 많은데 어떻게 창업해야 될지,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잘 될지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고민 많으시죠? 많은 영상과 책도 읽고 부동산 공부도 하고 있는데 막상 현실은 부동산 문 열고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고요. 오늘 영상은요. 공간 임대 사업에 관심은 많지만 괜히 시작했다가 손해만 보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 나면 아, 나 임대사업 해야 되네. 아니면 나중에 해야겠네. 라고 아주 명확하게 결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임대인 입장에서 크고 작은 전월세 계약만 한 30번 넘게 해봤거든요. 그 과정에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런 분들은 임대사업 하면 정말 잘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업으로 임대사업하면 잘 맞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려 볼게요. 임대사업이라고 하면 그거 부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돈 많고 부동산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임대사업하기 좋은 조건인 건 맞죠. 근데 임대사업이란 건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그건 수요 없는 공급일 뿐입니다. 그럴 땐 차라리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을 분석해서 그곳에 공간 임대 사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공간 임대 사업도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스터디 카페, 회의실, 파티룸, 스튜디오, 33M2, 쉐어하우스, 에어비앤비, 고시원, 공유주방 등 엄청 많습니다. 오늘은 임대사업 종류를 불문하고 공간 임대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나한테 잘 맞는지 알아보실 거예요.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그 4가지는 쉽게, 잘, 오래,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본다 입니다. 첫 번째로 쉽게를 먼저 볼까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어? 라고 하는데 물론 공감은 하지만 있습니다. 비교적 쉬운 일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쉽다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살아온 환경이나 나이, 직업, 관심사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라든지 공간을 예쁘게 꾸미는데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자취방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맨날 오늘의 집 어플 구경하거나 유튜브에서 셀프 인테리어라든지 자취 꿀템 이런 거 보는 게 그냥 일상이신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공간이라는 곳에 관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또 인테리어 잘 되어 있는 카페나 술집 찾아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쁘게 그 공간을 사진 찍어서 인스타나 블로그에 올리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숨 쉬듯이 일상에 녹아 있는 거죠. 반대로 제가 진짜 관심 없고 잘 이해도 안 되는 분야가 예를 들면 기계공학 이런 분야인데요. 제가 갑자기 기계공학과 관련된 어떤 사업이 돈이 된다는 말을 듣고 시작하게 되면 정말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라 효율도 엄청 안 나올 것 같고 재미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래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공감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간 임대 사업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유리합니다. 그 외에도 쉽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임대사업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때마침 내가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그럼 어때요? 듣기만 해도 난이도가 확 내려가지 않나요? 어떤 사장님은 서로 막 물건 빼갈까봐 더 경계해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더 심각하잖아요. 부동산 문을 아예 못 열잖아요. 저는 처음엔 그랬거든요. 왜냐면 돈도 얼마 없고 나이도 어리고 그랬으니까 사장님들 보시기에 얼마나 못 믿어오셨겠어요. 부동산 알아보러 왔다고 하는데 계약할 돈은 있는 건가 싶고 그렇다고 돈은 있냐고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죠. 그냥 당당하게 하면 되는데 저는 괜히 제발 저려가지고 주눅이 들고 막 그랬어요. 또 공간 임대 사업은 대부분 인테리어 공사할 일이 많거든요. 근데 때마침 내가 인테리어 사장님이야. 이런 분들도 확실히 유리하죠. 돈도 아낄 수 있고요. 그리고 비대면 사업이나 무인 사업을 선호하시는 분. 저는 성격이 좀 내성적인 편인데요. 고객하고 직접 대면하면서 하는 사업은 좀 너무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근데 공간 임대 사업은 기본적으로 공간을 빌려주는 거라 사장이랑 고객이 직접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스터디 카페도 결제부터 입실, 퇴실까지 다 무인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직접 고객을 만나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하기에 좋은 사업이에요. 두 번째, 잘할 수 있다. 1번, 내가 고객이다. 임대사업을 잘 운영한다는 건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이 불편해했던 부분을 빨리 캐치해서 개선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음 고객은 만족도가 올라가고 그렇게 만족한 고객은 다음에 또 재방문을 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소개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객이
굳이 사장한테 뭐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어차피 몇 시간 사용하고 말 건데 굳이 불편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창업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스터디 카페를 평소에 자주 갔으면 콘센트가 여기 있었으면 좀 더 편했을 텐데 여기는 조명이 좀 너무 어둡네. 이렇게 직접 이용하면서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디테일하고 센스 있게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SNS 활동 여부입니다. 임대사업은 오프라인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이지만 온라인 홍보도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SNS에 사진 예쁘게 찍어서 올리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면 이 온라인 홍보를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이 SNS 활동들이 나의 마케팅 기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SNS를 진짜 잘 안 하는 편이라 처음에 좀 힘들었어요. 근데 SNS를 숨쉬듯이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진짜 무슨 날개 달린 것처럼 빠르게 확장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파티룸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원래는 본인 인스타그램에 일상 올리는 걸 좋아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냥 주말에 어디 맛집이나 예쁜 카페 갈 때마다 인스타에 올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신기한 게 뭐냐면 팔로워 분들도 똑같이 맛집이나 뭐 이런 예쁜 공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그분이 본인 계정에다가 직접 이렇게 정성스럽게 꾸민 파티룸이라고 소개하면서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리니까 자연스럽게 그 팔로워 분들이 보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사실 뭐 별다른 홍보를 돈 들여서 굳이 안 해도 인스타 팔로워만으로도 예약이 꽤 많이 차더라고요. 세 번째, 오래 할 수 있다. 사업장이 집이나 회사와 가깝다. 공간 임대 사업은 한번 세팅 끝나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가도 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집 이사 해보신 적 있죠? 이사할 때 입주 청소 업체에 맡기잖아요. 근데 아무리 전문가분들이 꼼꼼하게 청소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이사하고 나서 보면 어때요? 청소가 덜 된 부분이 무조건 있거든요. 공간 임대 사업도 똑같아요. 아무리 청소를 전문가한테 외주 맡긴다고 해도 주인 눈에만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공간 임대 사업은 내 생활 반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공간 임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래도 주기적으로 방문해보면서 계속 그 공간을 가꾸고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회사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좀 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어디 지방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고 해외로 파견을 나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인사이동이 좀 자주 있는 편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이 타이밍을 진짜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자분의 경우에는 생애 주기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임신과 출산이라는 정말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럼 사실 갓난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어디 맡기기도 뭐하고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집이랑 사업장이 너무 멀면 안 돼요. 공간 임대 사업 많이 하시는 분들도 출산하고 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맡길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공간 임대 사업을 시작하게 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마지막으로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본다입니다. 첫 번째는 위임하기인데요. 청소비 아까우니까 내가 직접 청소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엔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오래 못해요. 지쳐요. 우리가 뭐 놀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 본업도 하면서 부업으로 공간 임대 사업까지 하려고 하는 건데 너무 나를 몰아붙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몸이 하나인데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기는 힘들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6시에 퇴근하고 한 40분 걸려서 사업장 가가지고 청소 1시간 하고 근처에서 밥 간단하게 먹고 또 40분 걸려서 집에 오면 그냥 하루 끝나요. 그럴 시간에 청소 도와주실 이모님 찾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청소를 하실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차라리 블로그 글이라도 하나 더 적어서 예약률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수익에 한계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공간 임대 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의 최대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공격수라기보다는 수비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공간을 시간별로 쪼개서 파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타임에 두 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아무리 해봐야 10시간 매출이 최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으로 번 돈은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아니면 다음 사업을 위한 종잣돈을 모으는 개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세후 수익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흔히 임대사업이라고 하면 매출에서 월세, 청소비, 공과금 정도만 빼고 나면 내 수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건강보험료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직장인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건강보험료 많이 안 올라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피부양자분들이에요. 피부양자이신 분들은 좀 잘 알아보셔야 돼요.
사업소득이 생기게 되면 갑자기 안 내던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꽤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세금 더 내기 아까우니까 연봉 올리지 말아달라고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당장 눈앞에 1, 2년이 아니라 5년 뒤, 10년 뒤를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 방향성을 충분히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5년, 10년 뒤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잠깐 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부동산과 관련된 업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거의 10년 가까이 월급쟁이 생활만 해왔어요. 아니, 그래도 관련된 업종이니까 한 번쯤은 이런 부동산 투자나 임대 사업에 관심을 가져볼 만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이 워낙 흙수저여서 그랬는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이 너무 오래 걸려버렸어요. 처음 시작도 뭐 대단한 계획을 세워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부동산 투자 멋모르고 했는데 월세에서 대출이자 빼고 나면 마이너스더라고요. 이럴 거면 차라리 경험도 쌓고 마이너스도 좀 메꿔보자 라는 심정으로 임대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일단 무작정 질러놓고 하다 보니까 힘든 적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약이라 그러잖아요.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다 오픈하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여러분도 공간임대 사업이라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처음에 작게 시작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피 같은 1억, 2억을 한 번에 너무 크게 투자했다가 실패까지 해버리면 너무 슬프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방 2개짜리인데 방 하나를 거의 창고처럼 쓰고 있다면 그 방을 다른 분한테 세를 줘서 월세 부담을 줄여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임대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맛보기로 작게 시작해보시고 나한테 잘 맞는 사업인 것 같다 싶을 때 다른 임대 사업에도 도전을 해보시는 거죠. 제가 2018년쯤에 부동산 투자 공부하는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그때 정말 다양한 분들하고 대화를 해볼 수 있었어요. 그분들 직업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뭐 카페 하시거나 뭐 교사, 공무원, 의사, 그냥 평범한 직장인 이런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도 하고 성과도 잘 내시더라고요. 그분들 보면서 아, 나는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정리해드릴게요. 임대사업 잘 맞는 사람들 특징 1번 공간에 관심이 많은 분, 2번 부동산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 3번 비대면 사업이나 무인 사업을 선호하시는 분, 4번 공간 임대 사업을 많이 이용해 보신 분, 5번 SNS 활동이 취미이신 분, 6번 삶의 변동성이 적은 분, 예를 들면 회사 상황이나 뭐 생애 중이 같은 거요. 7번 공간 임대 사업이 내 삶의 방향성과 맞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공간 임대 사업하면 잘 맞는 사람들 특징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내가 평소에 공간이나 인테리어에 관심이 좀 있었는지, 나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좋아하는지, 비대면 사업을 좋아하는지, 내 회사 상황은 어떤지, 내 삶에 큰 이벤트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지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보시면 임대 사업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간 임대 사업을 종류별로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